북한의 목숨과 관련해서 경계 책임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특히 8군단과 관련된 소식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1야당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군부대를 방문했는데 군부대에서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중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의 지시라는 게 누구시지? 상부의 국방장관이 허가가 나지 않아서 청와대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추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러한 사태가 바로 우리를 괴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제1함대 사령부에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해야 됩니까? 이거는 청와대가 시킨 겁니다. 참 이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해당 군부대가 좀 해명이 좀 오락가락이에요. 처음에는 김배현 박사님, 네.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당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상부의 허가가 없기 때문에 한국당의 의원들의 방문을 허락할 수 없다. 이게 뭐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국회의원들이 가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사기 문제라고 하도 이제는 상부 지시가 없다. 군 경계도 책임을 못 졌는데 뭔가 좀 진실을 끝까지 지금 덮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오늘 저 동아일보인가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다이너마이트에 관한 칼럼을 하나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비밀은 감추면 감출수록 훨씬 더 그 폭발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이너마이트의 폭약으로 뭔가를 부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폭약을 매설하게 돼 있는데 이 진실과 비밀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글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군 1함대 사령부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방금 전에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 장병들의 사기저하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기저하를 얘기하고 보니까 2012년도에 이 노크 귀순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던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어서 사기저하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장병들의 사기저하를 시켰던 원인들을 분석해 본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열심히 헌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보기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방부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저하에 대한 얘기는 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상부가 김영우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청와대의 지시인지 국방부의 지시인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나오게 되는 건 규정상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지 사실상 이런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점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앞으로 국회에서 이 국방위원회라든지 해당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군부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4일이 지난 후에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동안 2017년 5월 9일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이러한 4일 규정을 다 지키면서 방문했는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국방부 출입했는데 4일 전에 출입을 해야 허용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 매섭게 꼬집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방문이 불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는 모든 것들을 다 터놓고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이 집권 여당과 정부에게 더 문제를 빠르게 수습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포인트는 황당한 포인트가 한국당이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포인트가 아니라 정의당이 가던 민주당이 가던 국회의원들의 어떤 진상조사, 입법기관을 문전박대했다라는 게 황당한 포인트인데 박정하 대변인, 방금 군 당국이 말했던 그 상부의 지시, 바로 그 상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사를 통해서 뭔가 나와야겠죠. 명명백백하게 나와야 돼서 섣부르게 먼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제 경험상 비춰보면 이거는 청와대 어디선가 혹은 총리실 어디선가 관여가 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돼요. 이 정도 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며칠 동안 모르고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래서 지금까지 그 계속 국방부가 어제도 브리핑에 계속 보면은 상부의 지시 내지는 지금 조사 중이라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에 대해서 너무 이에 관련된 부처와 청와대들이 무언가에 쫓겨서 약간 얼이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기능에 조율이 안 되면 당연히 청와대가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총리실 들어가서 컨트롤해서 이 건은 어디서 담당하고 이 건은 어떻게 담당하고 해서 종합정리가 돼서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얘기 떳떳하게 해도 되는데 축소 은폐라는 이상한 의혹이 자꾸 생기니까 점점 우리는 아닌데 이러는 거 아닌가요? 그 사이에 무언가의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내 탓이라고, 내가 책임이라고, 그다음에 정확한 상황은 이런 거니까 국민들 안심하라고 얘기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 눈치만 보고 있는 그 중심에 과연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했는지, 4명 중 2명 올라갔을 때 누가 최종적으로 결론 냈는지, 그다음에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아까 앵커 소개했지만 지금 총리가 한두 달 전부터 북한 돼지 열병 때문에 뭐 임진강도 가시고 여기저기 가서 심지어는 멧돼지 수영하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예. 지금 15일 날 북한 어선이 왔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이거를 5일이나 지난 20일 날 공문을 보내게 되고 21일 날 검역을 했다는 게 동아일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오늘 동아일보 일면이에요. 동아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건가,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가, 시시하다, 축소, 은폐 이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부처간 손발이 안 맞고 국민들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동아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축소 은폐에 대한 의혹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청와대가 개입했었어야 되는 거고 총실이 개입해서 조정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지열병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선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2사람 먼저 올려보내죠. 심지어는 사건이 생기고 3일이 지난 날 해당 군단에서는 회식까지 있었다는 상황 아니겠어요? 얼마나 어디서 나사가 풀려있고 얼마나 얼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8군단이 저녁 회식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5일 북한 목선 귀순했죠. 18일 저녁, 그러니까 18일은 군이 거짓 브리핑을 한 다음 날입니다. 동해안 경계를 담당하고 있던 육군 8군단이 A군단장이 주선한 이 회식을 가졌습니다. 술까지 곁들인 회식이었어요. 영관급 참모 2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소맥, 폭탄주잖아요. 폭탄주 곁들여서 2시간가량 진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육군 관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리 식사 자리라고 좀 봐야 됩니다. 강릉 산불, 고성 산불 다 고생했는 주무 참모들이었거든요. 김강산 변호사님, 밥 먹는 거 갖고 뭐라고 하면 치사한 건데 폭탄주까지 돌릴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가 헤어질 때는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 밥을 먹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밥을 먹는 자리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15일 날 북한 목선이 귀순을 했는데 군이 이틀 후에 17일 날 브리핑을 했는데 거짓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 8군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경계 업무를 맡고 있던 23사단을 상급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8군단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고 경계태세에 구명이 뚫렸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회식이 중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부대 전출을 하고 그러면 회식할 수 있어요. 그럼 분위기가 저러니까 점심 정도 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아마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회식을 한 것 같아요. 저거 자체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태세? 북한 목선이 넘어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찾아내? 이것은 불가피한 사안이야. 이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런 인식 자체가 군 전체에 대해서 퍼져 있는지, 그건 우리가 굉장히 걱정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군의 어떤 기강 회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국방부 자체도 어떤 군에 있어서 어떤 경계태세랄지 아니면 향후에 있어서 어떤 군의 어떤 기강이랄지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